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 보딩스쿨 11학년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미국 보딩스쿨 11학년에 해야 할 일. 미국 대학교는 10학년과 11학년 성적과 활동으로 입학한다. 그만큼 11학년 성적과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학업이 보통인 학생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 준비하는 내용을 따라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11학년, 이 시간을 소중히 실력을 늘리는 데 써야 한다. 주변에서 엑스트라커리큘러가 중요하니 프로젝트를 하자는 말은 듣지도 말자. 또한 토플 90점도 안 나오는 학생이 봉사활동이 필요할까?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자. 과거와 달리 지금의 토플 시험 점수는 영어 실력과 비례한다. 일부 카운슬러들은 보딩스쿨에서 3년 이상 있어서 미국 대학교 지원 시 토플 점수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다. 사실이다. 일부 대학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의 영어 실력은 토플 100점 이상이어야 하기에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임을 알자. 학업이 우수한 학생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은 GPA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11학년 성적으로 미국 대학교에 입학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갑자기 11학년에 난이도 높은 교과목을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프리레퀴짓이라고 해서 선수 유행 과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11학년 성적표만 보더라도 이 학생의 10학년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1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어 과목이라고 하는 중요 핵심 과목 5과목을 다 난이도 높게 올려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실 그렇게 올려놓은 학생들이 다 아이비리그 가거나 아니면 명문대학교 가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가거나 명문대학교 가는 애들 제가 거의 못 봅니다. SAT 시험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준비 없이 봐도 성적 잘 나와요. 그리고 AP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AP 시험은 미국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들보다 한국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할 텐데 미국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없죠. 학교에서 이제 보통 자기가 배운 것들만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많이 보는 학생들은 2과목 이 정도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AP 시험을 많이 준비 못하는 것이 사실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학 썸머 학점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일이나 하버드 이런 대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썸머 때 와서 대학교 수업을 듣고 크레딧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요. 학업이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꼭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드라인이 좀 빠르기 때문에 1학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럽이나 이제 스포츠 활동인데 사실 학생이 이제 운동 잘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스티에서 메달 따거나 트로피 들어 올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잘 정리해서 대학에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경시대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리서치 작업하는 학생들은 서브젝트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경시를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GPA 플랜은 이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썸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학 캠프에 이제 참여해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학 캠프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0주 중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거 커뮤니티 컬리지 크레딧 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스쿨 통해서 이제 AP 학점을 이제 딴다거나 또는 이제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과목을 페일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목에 뭐 C가 나왔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도 해야 됩니다. 자,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제가 리서치 프로젝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1학년 끝난 학생들은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 준비는 11학년 1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 학교에 이제 대학 카운슬러들이 이제 배정돼서 학생들과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얘기 나눠요. 그리고 이제 네비앙스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카운슬러가 이제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올리고 이제 저희 같은 외부 카운슬러들이 이제 같이 봐서 이 학교 빼자, 이 학교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카운슬러를 오픈을 해야 돼요, 학교에. 나는 LU 학원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오픈을 해야 돼요. 그 시점이 이제 11학년 한 1월, 2월 이 시점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선생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뭔 말이냐면은 11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서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천서가 필요 없는 학교들도 있죠. UCLA나 뭐 UC 버클리 뭐 추천서 필요 없는 학교들인데 대부분 명문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1학년 선생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꾸준히 쌓아놓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학업이 좀 잘 돼 있고 내가 뭐 그 반에서 굉장히 뭐 탑에 올라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교과목을 좀 대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과목은 안 돼요. 자, 썸머 플랜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대학교 학점 딴다거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경우 뭐 인턴십 굉장히 좋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턴십도 괜찮고 대학 리서치 또는 뭐 그 실험 리서치에 참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빠 찬스를 활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또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병원에서 인턴하는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돈 주고 병원에서 인턴십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지만 자 실력으로 하는 학생도 제가 봤습니다. 자, 대학 에세이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에는 이제 커먼 에세이를 이제 보통 많이 쓰고요. 서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8월 중순 이후부터 나와요. 그래서 학교 가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주메가 이제 완성이 돼야 되죠. 레주메를 보내는 게 좋아요. 학교들마다 이제 뭐 커먼 어플리케이션 쓰는 학교들도 있고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쓰는 학교들도 있고 MIT처럼 뭐 자체 어플리케이션 폼 쓰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학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학업이 보통인 학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학업이 보통인 학생 또는 학업이 부족한 학생 이 학생들을 꼭 좋은 대학에 보낸다. 그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랭킹 높은 대학이 아니에요. 학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학에 보낸다라고 하는 게 제 소명이고 제가 생각하는 길입니다. 자, 내신 관리, GPA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업이 좀 보통인 학생들이나 이제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우는 전공들, 만약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할 거야. 그러면데 학교에서는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은 썸머 기간 동안에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점을 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바이올로지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그런데 학교에서는 AP 바이오 딴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썸머 때 온라인 스쿨 통해서 AP 바이오를 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토플 100점 만들기. 아직도 토플 100점 못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토플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SAT 시험 준비인데 토플 100점이 있어. 그러면 이제 SAT 시험을 준비해 볼 수 있지만 SAT 시험 준비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ACT 시험 준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플 100점 이상이 있는 학생들만 이 시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토플 100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지원대학 선정은 카운슬러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카운슬러가 이제 네비앙스 통해서 선정된 학교를 다 올려주고 저희가 이제 네비앙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리스트 확인하고 이런 내용인데
간혹 가다가 크리스찬 학교들이나 카톨릭 학교들 중에서는 네비앙스를 안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또 카운슬러가 없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유학원에 빨리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플랜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스펙 만들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로지 학업적인 내용의 이제 완성을 위해서 이제 정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스템 전공자 학생들은 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취업은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뭐 마스터학위나 또는 PhD 학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업이 보통인 학생들은 좀 공부의 길이가 좀 길게 가는 게 좋고, 학업이 보통이었다가 대학교 가서 뭐 1등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업이 뭐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제 전공하고 대학교에 대한 뭐 깊은 생각을 못해요. 대학 준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좀 빨리 저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특히 이제 11학년 학생들 너희들 매우 중요한 해다. 잘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애도 뭐 몇 문제 갈 수 있을까요? 뭐 50위, 뭐 60위 또는 뭐 40위 뭐 이렇게 랭킹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11학년의 학업이 보통인 학생이 뭐 치장을 좀 해서 뭐 탑 50위 내의 대학으로 간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학업이 보통인 학생이 UIUC 간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UIUC는 이제 일리노이 대학이죠. 일리노이 대학인데, 일리노이 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UIUC 갑니다. 시카고 대학은요, 사립대학이잖아요. 전 세계 애들이 다 몰리는 곳이고, 일리노이 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일리노이 대학교, UIUC 가는 거예요. 천재 같은 애들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학업이 보통인 학생이 뭔가 치장을 해서 UIUC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샤워기로 슉 하면 그 치장된 게 다 씻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이 이 천재인 학생들이랑 겨루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천재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잘해도 중간.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대학교 교수 눈에 띄겠어요? 못 띄죠. 그러면 이 학생이 학점을 좋게 받을까?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리서치 프로젝트 할 수 있을까요? 인턴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한테 좋은 추천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대학원은 말짱꽝.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이게 좋은 카운슬러를 만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11학년 학생들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